자, 다시 이제 개념 써 오시고 개념 써. 개념 써 보시면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 보일 거예요.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 우리 첫 시간에 배운 거 뭔데? 가치 개입과 가치 중립, 그지? 그러면 야스퍼스는 연구 결과의 활용에도 가치가 개입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죠. 자, 다시 야스퍼스는 과학기술의 연구 과정에서는 가치가 개입되면 안 되잖아. 결과를 활용할 때도 가치가 개입되면 안 되는 거죠. 올리면 틀리죠. 그래. 거기서 어차피 활용을 하잖아. 이게 야스퍼스가 됐건 하이데거가 됐건 뭔가를 활용한다면 선택이 들어가는 거야. 자, 이제 사회적 책임 갈게요. 여러분 내적 책임, 외적 책임 보세요. 내적 책임, 외적 책임. 그리고 A하고 B를 묶으시고 이걸 묶으세요.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그러니까 A, B를 묶고 C, D를 묶으셔야 돼요. 그게 서로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 그러니까 나열 1, 2, 3, 4로 나열될 게 아니라 두 개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자, 위에 거 두 개. 내적 책임, 외적 책임부터 볼게요. 여러분 내적 책임은 연구 윤리를 준수하며 연구해야 된다. 가로하시고 이 내적 책임은 여러분 연구 과정에 대한 책임이에요. 내가 연구 과정에서 연구윤리 준수해서 남의 논문 베끼지 않았고, 그래서 표절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연구 대상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성실하게 연구했다. 그러면 나는 내적 책임이 없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결국 내적 책임이라는 건 연구윤리에 대한 거다. 그래서 거기다 연구윤리만 써놓은 거야. 과정 언제라고 얘기해? 연구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거. 보면 우리가 연구를 하는 과정이 있고 그 결과를 활용하는 과정 크게 나누면 연구하는 일 원자폭탄 얘기했잖아. 원자폭탄을 만드는 과정이 있을 거고 그걸 떨어뜨리는 활용하는 과정이 있거든. 얘는 지금 거기까지만 책임지겠다는 거야. 너 어떻게 저 연구 원자폭탄 만들었어? 네. 그 뭐 문제 없어서 그 대상자 뭐 원자폭탄 피폭되거나 그러지 않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자발적 동의를 얻어서 연구에 참여했고 과학자들 모두 무사합니다. 굿! 됐네. 그게 내적 책임. 거기까지가 내적 책임. 자, 근데 외적 책임 봐봐. 이거 중점인데 무슨 책임이래? 연구윤리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입니다. 여러분 사회적 책임. 사회적 책임. 포인트가 여기 갑자기 왜 사회라는 말이 들어가냐면 연구 결과가 어디에 미칠? 사회에 미칠. 연구 결과가 사회에 미칠 영향. 그거야. 그러니까 올 사람들도 다 네 친구들이구나. 오늘 아는 주연이도 그렇고. 다 니네 애들이네. 지선이는 니네가 아니지. 니네 거가 아니지. 그래? 그럼 다 니네네. 김지현이랑 김지선? 응, 김지선. 자, 그 다음 보자. 그래서 과학기술자가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책임이다.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는 입장. 자, 과학기술자는 기술에 대한 내적 책임, 둘째로 내적 책임뿐만 아니라 외적 책임, 즉 연구 대상 선정, 기술 활용 등을 져야 된다. 대표적인 사람은 하이젠베르크. 학교 수업 이제 어디까지 나왔니? 안 했어? 안 했어.
얘몇 주 지금까지 했어? 나 거기까지. 그럼 이 얘기 했겠네. 하이젠베르. 아 거기까지. 선생님 똑같니? 네 누구니? 이름을 남자니 여자니? 여자. 저 남자. 잘됐다. 그래 다른 선생님이라 좋지. 프린트 있으면 싹 다 갖고 와. 그래야 너 남자야? 이름이 너는 얘만 있네. 다르네. 너네들이? 다 여자. 응. 그러니까 얘네만 남자 쌤이잖아. 저는 여자. 아니요, 아 여자야? 저희가 아 너만 남자야? 프랑스 오빠. 아 그렇구나. 어쨌든 잘 됐다. 선생님 섞여 있어야 좋지. 오케이. 힌트 갖고 와. 이제 받으면 갖고 와야 돼. 그래야 우리가 그거 합쳐서 저거 하지. 다음은 갖고. 그래. 자, 아마 수업할 때 이 얘기를 되게 장황하게 하실 거야 선생님이. 이 파트 설명할 게 이거밖에 없어서. 아마 하이델거랑 야스퍼는 겁나 짧게 설명할 거고 이걸 길게 설명하실 텐데 이 두 사람은 여러분 하이젠베르크는 독일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에요. 그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그 당시 맨하탄 프로젝트에 있었던 그 학자들이 한 말을 이렇게 다 넣어놔서 거기다 교과서가. 그래서 쓸데없이 생각할 우리가 이걸 주목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공동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들어야 되는 건 바로 핵분열. 그러니까 봐봐 아까도 그랬잖아. 철이 가장 완전한 물질이고 철보다 26번 위에 있는 물질들은 전부 분열하려고 들고 그 다음에 26번 밑에 있는 건 결합하려고 든다 했잖아. 근데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우라늄이 가장 그게 분열하려는 그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똑같았어. 그러니까 결국 있잖아 얘들아 이론까지 똑같았어. 이 두 학자 모두 독일 학자하고 미국 학자 모두 우라늄을 분열시켜서 에너지를 얻는 거를 그거를 폭탄으로 만들어서 한 방에 터뜨리자. 그럼 진짜 한 방에 5만에서 10만원 죽는다. 그 생각을 한 거야. 그 목표를 가지고 이제 만드는데 하이젠베르크가 먼저 시작을 했어요. 독일에서. 그리고 이 사람이 당시 정말 최고의 물리학자입니다. 핵물리학자. 그래서 얘네들이 긴장했어. 아이씨 그 새끼가 제일 잘하는데 그 새끼가 먼저 시작했네. 망했다 야. 우리 만들어도 이 새끼가 먼저 만들걸? 라고 거의 포기 상태였어. 자 미국도 급하니까 막 학자들 모았는데 미국에는 좀 잘하는 물리학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태인 학자들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되게,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 끼죠. 유태인 핵 물리학자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 상대성 이론. 응? 그럼 아인슈타인이 이 맨하탄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요. 자,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변명하는 거야 우리한테. 야, 너 아인슈타인 너 도라냐? 너같이 위대한 학자가 왜 사람 죽이는 무기를 만들어? 아 잠깐만, 나는 그냥 핵을 분열하는 연구를 하는 거지 사람을 죽이는 연구를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주장해. 일리 있어 그치? 아 그래? 그럼 나는 핵을 분열하는 연구를 할 뿐이야. 내가 연구를 가지고 발전소를 만들 수도 있고 폭탄을 만들 수 있는데 그거는 정치가의 몫이지. 내가 할 일은 이 연구를 충분히 훌륭하게 수행하는 것 뿐이야 라는 게 이 오펜하이머 맨하탄 프로젝트 팀의 주장인데 하이젠베르크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하이젠베르크는 히틀러를 봅니다. 그러면서 잠깐만 내가 만들어서 누구한테 줘야 돼? 히틀러. 헐 내가 만든 연구 결과를 히틀러 손에 들어간다고? 그럼 저 새끼는 분명히 저거를 막 여기저기 떨어뜨릴 텐데 오마이갓 인류는 멸망할 수도 있겠네. 내가 만든 폭탄 때문에 인류는 멸망할 수도 있겠네. 난 안 하겠어. 근데 만약에 하이젠베르크가 히틀러한테 가서 저 총통님 쏘리요 안녕히 계세요 빵 중단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연구를 지연시켜 하이젠베르크가. 그 사이에 오펜하이머 팀이 빠르게 연구를 완성시켜서 결국 다 완성되고 그해 8월에 일본의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빵빵 떨어뜨리죠. 근데 진짜 있잖아요. 미국이 좀 치사했던 게 두 가지를 완성했던 핵폭탄을 두 가지 형태를 하나씩 떨어뜨려서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한 것 같아요. 진짜 미국은 반성해야 된다 진짜. 이게 전쟁을 끝낼 목적도 있었겠지만 전쟁을 끝낼 거면 똑같은 폭탄 쓸 수 있죠.
자기네가 만든 두 가지 포탄 하나씩 다 떨어뜨려봐요. 어디가 더 많이 죽나? 이 진짜 이 세계는 양아치입니다. 전쟁이 끝나자 오펜하이머에 대한 비난이 들끓어요. 야, 너는 이거 과학자라 말할 수 있어? 하이젠베르크는 안 했는데 너는 왜 했어? 이렇게. 그 내용입니다. 자, 하이젠베르크 얘기를 먼저 들어봅시다. C. 핵분열 이론을 연구한 사람은 원자폭탄 투하에 책임이 없습니다. 그치? 그러나 원자폭탄을 만든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 과학자는 한 개인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인간 공동체의 차원에서 행동해야 하기 때문이죠.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활동을 사회의 연관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원자폭탄을 만든 미국의 물리학자들은 정책이 영향을 행사하는데 너무 소극적이었다라는 비난. 이 미국의 원자 물리학자가 바로 오펜하이머랑 아인슈타인이죠. 그들은 연구 초기부터 이미 원자폭탄의 역효과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하이젠베르크가. 그럼 이 하이젠베르크의 말에 동의할 사람은 바로 하이데거지. 그치? 그러고 보니까 하이데거 도울 사람이네. 자, 다음. 우리는 발명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결과를 내다볼 수는 없습니다. 농작물 보호하기에 살충제를 발명한 화학자가 곤충 세계의 변화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내다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은 어떤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더 큰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는 요구를 내세울 수 있다. 근본적으로 기술적 과학적 진보가 이룩하는 커다란 연관성에 대한 세심하고 양심적인 배려만이 기술자에게 요구된다. 이 연관성은 자신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이 지금 내가 모든 결과를 내다볼 수 없으니까 책임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과학자는 항상 어떤 연관성에, 이 커다란 연관성에 대해서 세심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타 필요 없고요. 이제 반대쪽 볼게요. 반대쪽 오펜하이머. 내가 원자폭탄 만든 건 맞아. 하지만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것에 대한 결정 트루먼 대통령이 내린 것이 내가 뭘 잘못했니? 나는 그냥 임무에 충실했어. 라고 말한 오펜하이머는 무슨 책임만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에게는? 내적 책임만 있고 외적 책임은 없다는 주장이에요, 지금. 그렇다면 문제가 납니다. 자, 이걸 이렇게 해볼까요? 지금 오펜하이머는 내가 이걸 지지 이걸 왜 줘? 이건 정치가 가져야 돼 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죠? 그럼 이비나 하이젠베르크는 어떤 책임이? 그렇지, 맞아. 이걸 준다 해서 이걸 안 주는 건 아니야. 얘들아,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 이건 그냥 당근 빠따. 이건 당근 빠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지에 내적 책임을 지지 않고 외적 책임만 진다는 말은 성립이 안 돼. 아니 이걸 만들어 이걸 떨어뜨릴 거 아니야. 그치? 따라서 외적 책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내적 책임 당연히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 시험지에 만약에 하이젠베르크는 외적 책임만 강조한다, 땡입니다. 외적 책임을 강조한다는 건 내적 책임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파인만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를 봅시다. 우리는 과학 지식을 이용하여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과학자나 사회에 대해 그 지식이 갖고 있는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지식을 전혀 하지 못한다. 호놀룰루를 여행할 때 나는 그곳의 사원에서 모든 인간은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같은 열쇠로 와, 대박이다. 비유가 적절하네요. 천국으로 가는 열쇠와 지옥으로 가는 열쇠가 같은 열쇠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천국의 문이고 어떤 것이 지옥의 문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명쾌한 지시가 없다면 이 열쇠는 매우 위험한 물건이다. 하지만 이 열쇠는 분명히 가치가 있다. 어쨌든 이 열쇠가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자, 파인만이 말한 저 열쇠가 과학기술이에요. 그죠? 그래서 파인만은 이 과학기술이 인간을 지옥으로 보낼 수도 있고 천국으로 보낼 수 있다. 그런데 다만 여러분 봐요. 조금 더 가볼게요. 그 열쇠가 과학기술이었지. 그럼 과학기술의 역할이 있잖아. 그 두 가지 문을 다 열 수 있는 열쇠를 만드는 데까지야. 그치? 그 열쇠를 어디로 들어갈지는 니네가 결정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문장이 만약 시험에 나오면 이 문장은 내적 책임을 강조하는 거다, 외적 책임을 강조하는 거다. 내적 책임만 강조하는 거야. 열쇠를 만든 사람이 그 열쇠를 가지고 어디로 갈지까지 왜 책임져야 되냐는 주장이에요. 근데 되게 유명한 비유이죠. 파인만의 천국의 열쇠, 지옥의 열쇠. 자, 다음 요나스. 따단. 아까 말씀드렸죠? 요나스가 이번 시험에 킬러가 될 수 있어요. 요나스가 바로 이번 시험에 킬러가 될 수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근대 과학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했는데 근대 윤리는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만큼 발전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너무 높이 발달한 과학기술과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윤리 사이에 이만큼의 윤리적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렇게 공백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둘로 갈라져. 에이, 그건 뭐 그럴 수 있지. 그렇다고 해서 무슨 새로운 윤리가 필요한 건 아니야. 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거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두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새로운 윤리 필요 없다. 원래 전통 윤리만으로 충분하다. 왜냐하면 전통 윤리에 이런 게 있거든.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마라. 그럼 제일 대표적인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남에게 피해. 자, 이 나라는 아주 어릴 때부터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라고 정말 주구장창 교육시키는데 시즌이 많을 것 같더니 중국은 아니지, 그지? 중국은 뭐 맨날 남한테 피해를 끼치잖아, 나쁜 새끼. 아시아에 있습니다. 이 나라 아주 어릴 때부터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마라. 나서 조선은 아니고. 조선이? 조선도 나쁘지 마냥 당신나요? 자, 이 나라 특징 친구들끼리도 막 뒤통수를 때리거나 이러지 않고요. 항상 더치페이하고요. 남에게 남이 밥 사준 거 정말 너무 끔찍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우리나라는 요즘은 좀 그렇더라. 요즘은 좀 그런데 원래 우리나라는 밥값 내는 문화지. 밥값 내는 문화가 없습니다. 밥값 내주는 문화. 그리고 특징 이 나라 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욕이 딱 한 개. 우리나라는 수만 개 되잖아요. 그죠? 이 나라 욕이 희한하게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아니고. 일본이죠. 빠가야를 하나밖에 없잖아요. 일본 정말 욕이 빠가야를 하나밖에 없어요. 이 특이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자, 근데 일본은 어릴 때부터 진짜 이렇게 배워.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밥 먹을 때 어떻게 먹어?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밥그릇 들고 먹어. 밥그릇 들고 젓가락으로 이렇게 으시으시 이렇게 퍼먹어. 왜냐하면 엄마 앞에서라도 내가 밥을 땅에다 놓고 그렇게 퍼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피해를 끼친다고 생각해. 저 친구들끼리도 야 서윤아 빡 이런 거 안 해. 진짜. 등짝을 때리거나 이런 거 절대 안 해. 그건 일진이야. 일본에 막 그런 행동을 하잖아. 야 서윤아 이건 일진이야. 일진 양아치. 이거 진짜. 그래서 야 욕도 생각해봐. 욕도 바보밖에 없다니까. 빠가야 바보. 그러니까 근데 이유가 있지. 왜 그럴 것 같아 서윤아? 일본은 왜 이렇게 욕도 갈등? 사실 일본 놈들이 착한 사람들 아니잖아. 내면은 착하지 않은데 왜 이렇게 외적으로는 친절하고 막 이럴까? 왜 남들한테 패기치는 거 싫어할까? 그게 섬의 특징이야. 섬은 내가 여기서 도망가 봐야 섬이라고. 사실 말이 섬이지 우리나라보다 크잖아.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 섬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내일 저 사람 약간 제주도도 그랬어. 우리나라도 제주도 보면 좀 그런 성향이 있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절대로 욕을 못 하는 거야. 내가 욕을 하면 내일 저 사람 어떻게 보냐는 거야. 우리나라 잘 보지. 그치? 응. 그게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남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전통 윤리로 충분하기 때문에 새로운 윤리가 필요 없다는 사람이 바로 패스모어야. 이 사람의 이름이 패스모어. 이 패스모어는 여러분 자연과학에 또 나와요. 패스모어. 근데 아니다. 우리는 여러분 볼게요. 여기 공포의 발견 썼잖아. 반대말이 희망이잖아요. 자,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얘기할 수도 있고 공포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를 먼저 보자? 공포를 먼저 보자. 왜? 공포를 보면 우리는 그 공포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데 희망만을 보게 되면 미래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게 되죠. 그래서 공포를 먼저 봐야 된다. 여러분 요것도 빈칸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요거. 이 사람이 바로 요나스인. 자, 정리해볼까요? 우리 과학기술은 겁나 발달했는데 윤리가 따라가지 못해요. 그 윤리적 공백에 대해서 그 윤리적 공백을 메꿀 수 있는 새로운 윤리가 필요해. 요나스. 아니, 새로운 윤리 필요 없어. 그냥 패스하자. 패스 뭐 외울 수 있죠, 그죠? 필요해. 요나스. 저 새로운 윤리는 패스해버려. 패스 뭐 교재 볼게요. 새로운 책임 윤리가 요청되는 이유. 현대 과학기술의 성격. 제목만 줄치세요. 결과가 모호해요. 시공간의 광역성. 적용의 강제성. 이거는 선생님이 설명하시면 100% 객관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 세 가지는. 자, 첫 번째부터 하나씩 봅시다. 결과가 모호하다는 게 뭐냐면 과학기술 결과에 대한 예측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로 개발한 것도 장기간에 걸쳐서 불행을 가져올 수 있고요. 그렇죠? 따라서 사실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한 다음에 엄청난 반성을 합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왜 이 좋은 에너지를 무기로만 쓰는가, 이거를 발전에 쓰자. 그래서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너랑 연관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가 전 세계에서 원자력 발전소 의존도가 제일 높은 나라예요. 물론 그 대신에 있잖아요. 프랑스는 그 원자력에 대한 안전도를 상당히 높은 수를 끌어올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우려가 커요. 만약에 잘못되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는 진짜 원자력 발전소를 띄엄 설치해놨어요. 혹시라도 여기가 터져도 영향이 없게. 근데 우리나라는요, 다 모아놨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데요. 가까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걸 다 모아놨어요. 경상남도에 집중돼 있어요. 그때 또 전라도에서 야, 너희들은 왜 거기만 설치? 그래, 알았어, 너네 설치할게. 그 좋은 줄 알고 설치. 영광 전라도 쪽에 설치해놨어요. 근데 문제는요, 너무 밀집돼 있어요. 그래서 이 원자력 발전소 밀집도는 전 세계 1위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이건 절대 안전한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 핵은 반드시 분열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게 조그마한 틈만 있어도 폭발합니다. 그게 저 일본이잖아요. 후쿠시마. 그죠? 그거 해결됐습니까? 해결 안 돼요. 저 새끼들 지금 바닷물에다 그 조금씩 풀겠다는 거잖아요. 저 풀을 지금 이제 풀겠다는 거예요. 폭풍 올 때마다 풀겠대요. 그 몇 년 동안 풀 거니까 80년 동안 풀겠대요. 그럼 우리나라 바다에 이제 80년 동안 물고기를 못 먹어요. 응? 여러분, 회를 먹을 수 있는 마지막 해가 올해예요. 저것도 풀 거예요, 분명히. 그 우리나라 정부도 돕고 살아야지. 그래, 풀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우리나라 바다 쪽으로 이걸 풀 거예요. 그 이제 우리나라 바다도 전부 방사능에 오염된 물고기들이 때려 몰려올 수 있어요. 수영 못해요? 네? 바다에 수영하는 것도 위험하죠, 이제. 너 뭐 동해 가서 수영을 안 하지 않니? 아, 서핑. 괌으로 가. 한국에 사지 마요. 자, 아무튼 회는 올해까지만 드십시오. 내년부터 위험합니다. 자, 봐봐. 지금 그렇게 원자력의 긍정적인 면만 보다가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보다. 그래서 요나스는 제발
반대로 생각해보자라는 거야. 이 과학기술이 가져올 최악의 결과를 먼저 생각해보지. 그게 공포의 발견이었을 거야. 자, 그러면 어쨌든 봐봐. 지금 우리가 이미 망가뜨려놨지. 이미 많이 망가뜨려놨지, 그지? 많이 망가뜨려놨잖아. 요번에 엄청나게 비가 와가지고 좋아진 게 딱 하나 있어. 낙동강이 완전 녹색이었는데 그 낙동강의 녹색이 많이 사라졌어. 비가 하도 와가지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낙동강은 지금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강이에요. 이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자, 1번 이명박 혼자 져야 된다. 연대에서 져야 된다. 요나스는 연대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에요. 현 세대의 연대 책임. 자, 요나스 책임 계속 가볼게요. 자, 요나스는 과학기술이 인간에게 미친 이 피해에 대하여 의도한 것만 책임진다. 의도하지 않은 것도 책임진다. 예견할 수 있었던 것만 책임진다. 예견할 수 없었던 것도 책임진다. 고민하지 마세요. 요나스는 그냥 모든 책임이에요. 모든 책임. 요나스는 문제 풀 때 그냥 모든 책임으로 가시면 돼요. 특별한 책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가볼게요. 자, 아무튼 따라서 과학기술이 사회에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공포의 발견을 통해 반성적으로 성찰해야 된다. 두 번째, 시공간의 방향성. 현대 과학기술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맞아요. 그게 전 지구적 차원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후쿠시마의 원자력 발전소의 파괴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적용의 강제성. 자, 과학기술에 제공되는 새로운 가능성, 과학기술을 적용하도록 하는 요구를 지속적인 것으로 자리 잡도록 한다. 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은 발달하고 있는데 봐봐, 생각해봐봐. 지금 막 휴대폰으로 가고 있잖아. 난 나 혼자 휴대전화 쓰지 않고 집전화 쓸 거야.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안 된다니까. 현대 과학기술에 적용되는 것들은 전부 우리에게 그걸 강요하고 있어요. 자, 다음. 인류의 실전은 최우선이다. 그 옆에 그 여러분 형광펜. 인류는 지구상에 계속 존재해야 한다. 그거 외우셔야 돼요. 인류는 지구상에 계속 존재해야 된다. 그게 여러분 요나스의 가장 중요한 목표. 1. 존속. 요나스의 목표는 인류가 존속하는 거예요. 아주 먼 미래까지 계속해서. 자, 다음 C. 인과적 책임, 과거 책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책임을 요나스도 인정하긴 하지만 요나스의 새로운 책임 윤리에서 주목하는 책임은 아니다. 행해진 것에 대한 사후 책임 부과는 전통 윤리학이다. 요나스는 행위되어야 할 것에 대한 책임을 새롭게 강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스는 자 보세요. 이름은 뭐냐? 요나스 이름은 책임 윤리예요. 이 요나스의 책임 윤리는 현재와 과거, 의도한 거, 의도하지 않은 거, 예견할 수 있었던 거, 예견할 수 없었던 걸 모두 포함한다. 모두. 그러니까 고민할 게 없어요. 현재, 과거 싹 다. 그 다음에 의도한 거, 의도하지 않은 거 싹 다. 예견한 거, 예견하지 못한 거 싹 다. 요나스 책임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책임이에요. 따라서 행해진 것, 행위되어야 할 것 다 필요 없어요. 다. 싹 다. 자, 그 다음 D 갈게요. 요나스가 강조하는 책임. 그거 줄수 있고, 형광펜. 부모가 신생아에게 가지는 책임이요. 부모가 신생아에게 가지는 책임이고, 그럼 그 부모가 신생아에게 가지는 책임의 포인트는 뭐냐면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자, 참고 선생님이 낼 오답은 이거야. 포회적 책임이다. 자, 여러분의 선생님은 반드시 이걸 냈을 텐데 이건 절대 안 되고 이것만 맞는다는 건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왜요? 왜 일반적이에요? 호혜적인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볼게요. 이게 왜 방향이 일반적이어야 되는지 보세요. 자, 현 세대가 미래 세대와 자연에 대해 갖는 책임이거든. 이게 쌍방향이면 미래 세대와 자연도 현 세대의 책임을 지는데
그럼 어떻게 자연이 인간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이고 어떻게 미래 세대가 지금의 세대에 책임을 집니까? 그쵸? 따라서 이 방향은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이 방향은 무조건 여러분 한쪽 방향일 수밖에 없어요. 이 방향은 무조건. 그래서 일방향이에요. 하나만 더 가봅시다. 지금 책임이란 말을 썼으니까 현 세대가 미래 세대에 갖게 되는 이것은 의무다. 어때요? 현 세대는 미래 세대의 존속에 대한 의무가 있다. 맞아요, 그죠? 그러면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미래 세대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는 현 세대에게